지금 네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사실 뭐 여론조사의 시간도 지났고 네. 변수의 시간도 지났다고 봅니다. 음.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틀 동안 성심을 다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번 선거의 어떤 의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기대한 대로라면 저희들이 다수당 또는 국회 일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여당까지도 설득하고 또 견인해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 견제하지만 국정의 방향을 상당 정도 그전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실한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경우는 별로 변수가 안 될 것이다.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이미 두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네네. 그리고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환란 전 총장의 치일 행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또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이복현 원장이 또 통례와 어떤 규정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적 개입으로 보이는 개입을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정치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되거나 더 엄하게 대해야 되는 후보들이 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각각 후보에 대한 것은 각 개별 선거구 차원에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대의 관심사는 아직도 박빙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초접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26곳, 부울경 13곳 이렇게 꼽던데 경합 지역을.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 20곳, 부울경 15곳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뭐 그런 수치는 여론조사에 기인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어느 시기 이후로는 본인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비교적 그냥 있는 그대로 수치를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수 표심이 강한 곳이고요. 영등포 의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선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접전 지역이고 해서 그냥 열심히 끝까지 성심껏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글쎄 저희는 그냥 비교적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분류를 했는지는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하는 획득 의석수는 몇 석 정도입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151석을 최대 목표로 기대한다. 단독 과반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일당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초접전 백중 지역이 많고 PK 지역이 과거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마지막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최대치와 그다음에 현실치의 중간 어디쯤에서 지금 마지막 이틀을 지금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뭐 그 이상으로 간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시는 몫이어서 뭐 저희들의 노력과 예상은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경합 지역, 박빙 지역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뭐 당에서는 한 60곳 정도 보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경합을 기준으로 한 5% 이내로 이기거나 지거나 거의 비슷하다 뭐 이 정도로 본다면은 그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지역에다가 요 지역을 더해서 당선 가능한 지역구 의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한 60석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60석 정도? 네. 좀 관련해서 아까 김민석 의원이 하나 이야기한 보도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상하면서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할게요, 대변인.
국민의힘이 어느 시점인가에서부터 지역구 후보에게 그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지난주에 한 여론조사 170곳을 대상으로 예.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것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병 사무총장이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저도 보도를 봤는데 예. 뭐 그 해당 지역구 후보자에게 뭐 다 안 알려줬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변인님은 경합지역을 한 60곳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경합지역을 수도권 26곳, PK, 부울경 13곳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난주 얘기죠. 55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양석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더 늘어났다? 경합지역이? 예, 조금 더 늘어났다고 평가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지역구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예. 경합 지역에서 경합 13 정도로 봤던 곳이 이제 이기는 수치가 좀 나오는 곳이 많다. 그것을 골든크로스로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관심 지역군데 한 곳이 낙동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곳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당에서는? 애초에 낙동강 벨트에 뭐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네. 뭐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또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동해서 배치함으로써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선거전이 좀 지나면서 그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예.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이틀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걸 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예상하는 그 의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기준점을 110으로 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103석에다가 미래통합당 그리고 저희 쪽 무소속 4명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3석 합치면 네. 110석이죠. 예. 110석 이상 한 뭐 과반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거기서 물론 레인지가 좀 넓죠. 한 40석 되는데 지금 상황을 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석수 숫자 얘기하는 건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한 110석 정도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난 총선 기준점을 110으로 보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과반이 되는 150석 그 사이를 저는 본다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